오케이. 네, 그럼 지금부터 제 파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맡은 발표 분야는 포즈 이스티메이션, 모션 제너레이션, 페이스 제너레이션인데, 이 세 분류 중에서도 지금 현재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모션 제너레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진행 순서는 모티베이션부터 해서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컨클루션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은 모티베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언어적인 표현이나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톤을 하는지 이외에도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들,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표준화 기구 중에 하나인 ESI에서 했을 때, 그 어떤 소셜 스킬의 중요한, 현재 소셜 스킬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스피킹이나 어프로치 토킹 등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 몸짓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로는 알버트 박사의 7대 38대 55 룰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룰에 따르면은 어떤 그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중에서도 오히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단어를 말하는지 또 목소리나 톤에 대한 것보다 바디 랭귀지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 AI 아바타나 로봇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 표현을 할 때 단순히 말이나 단어나 텍스트로만 전달을 하는 것보다 이와 함께 그 어떤 바디랭귀지와 같은 몸짓과 함께 전달을 한다면 보다 풍부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현재까지도 어떤 가상 아바타에 대해서 모션을 입히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모션들을 학습하고 제네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들이 여러 가지 필요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현재 모션 제네레이션 데이터셋 중에서도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드 제스처 데이터셋이 되게 됩니다. 이 테드 제스처 데이터셋은 텍스트와 오디오, 모션이 쌍으로 이루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의 이제 테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이점이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그 테드 동영상 같은 것들을 그 다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찾기도 쉽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테드 강연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동영상의 개수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이점으로 어떤 동영상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드 데이터스의 특징 중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텍스트, 오디오, 모션이 쌍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코스피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데이터셋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9개의 조인트들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9개의 조인트들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떤 상반신에 대한 상반신에 대한 조인트들만 존재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테드 제스처 익스프레시브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 테드 제스처 데이터셋은 9개의 조인트인데 여기서는 조인트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부분이 주로 얼굴 쪽이나 손 쪽에 대한 그 포인트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기존에 존재하던 그 상체에 대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페이스와 핑거에 대한 특징들이 추가되어서 테드 제스처 익스프레시브 데이터셋을 구성이 되어 있고 이를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역시 하반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지니아 챌린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위에서는 상반신에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제에서는 전신에 대한 제스처 제네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신이 다 나오는 전체 바디가 나오는 지니아 챌린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지금 현재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의 베이스라인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베이스라인은 텍스트 투 제스처 제너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테드 제스처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어, 그 크게 인풋으로는 이 텍스트 오디오 중에서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만으로 인풋으로 사용을 하여서 이 워드에 대한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워드에 맞는 포즈의 시퀀스를 출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인풋은 텍스트의 시퀀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웃풋으로는 제스처의 시퀀스가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로스를 크게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 생성된 포즈들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들 사이에 MSA 로스가 들어가게 되고, 다음으로는 컨티뉴이티 로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컨티뉴이티 로스는 어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의 포즈를 취할 때 어떤 사람의 포즈가 움직이게 된다면 갑자기 급격스럽게 팔이 갑자기 급격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만세를 취한다던가 어떤 큰 동작을 할 때 서서히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를 보장하기 위한 로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현재 포즈가 있으면 이 포즈에서 이전 프레임 포즈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여서 갑자기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더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게 하는 로스가 되게 되고, 이 베리언스 로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그 전체 포즈들에 대해서 베리언스를 구해주는 부분으로 어떤 포즈의 다양성을 좀 더 그 추구하기 위해서 베리언스의 네거티브 값을 이용을 하여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드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해서 결과 동영상에 대해서 하나 가져오게 되었는데, 왼쪽이 보시면 휴먼이 포즈를 취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되게 되고, 오른쪽 값은 그 제스처 제네레이션 통해서 생성된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텍스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텍스트들에 대해서 제스처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의 깊게 볼 점 중에 하나가 어떤 상반신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스처 생성을 한 후에 이 제스처 생성에 대해서 유저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우선은 텍스트 제스처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그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좀 더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게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랑 저번에 말씀하셨던 텍스트랑 제스처랑의 어떤 매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평가가 내리기 어렵고 이를 다 어떤 유저 스터디나 주관적인 부분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되는데, 이 밑에 표에 대해서 유저 스터디에 대해서 관련돼서 진행한 부분은 어떤 이이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그 생성한 제스처에 대해서 어떤 호감도가 가는지, 아니면은 뭐 그 그 좀 친근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좀 비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피처와 제스처가 매치를 하는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역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다 주관적인 평가로 대체를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덱스들을 통해서 유저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서는 우선은 이 하늘색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되게 되고, 주황색이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이 프로포즈 메소드에 대한 유저 스터디 결과가 되게 되고, 그 다음으로 NN 결과가 되게 되는데, 이 NN은 니어리스트 네이버 후드로 텍스트가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텍스트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텍스트를 찾고 그 유사한 텍스트에 대한 제스처를 보내서 유저 스터디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란색의 랜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트레이닝 셋에서 랜덤하게 아무거나 골라서 출력을 한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 같은 경우에서는 텍스트를 보고 이 텍스트에서는 이런 동작을 취하겠다라고 사람이 직접 매뉴얼하게 작성을 한 것으로 어떤 프로포즈드 메소드 같은 경우가 유저 스터디에서 가장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결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베이스라인으로는 이번엔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랑 오디오랑 스피커 아이디까지 인풋으로 들어와서 제스처를 생성을 하게 되는 베이스라인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도 테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진행을 하였고, 테드 데이터셋에서 제스처, 그다음에 스피치, 오디오, 스피치, 텍스트, 스피커 아이디까지 포함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특징 중에 하나로는 앞에서는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인 시퀀스 투 시퀀스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했다면은 이 뒤에 구조에서는 그 간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련된 로스로는 휴버 로스, 그다음에 간 로스, 스타일 로스,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등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랑 간 로스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간의 로스랑 동일하게 어떤 이 판별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실제 리얼한 포즈들은 리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가짜인 포즈들은 0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G는 그에 대한 반대로 어떤 어드버서리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로스가 되게 되고, 이 G의 로스는 G 휴버 로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MSA 로스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그 생성된 제네레이션된 제스처와 실제 제스처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스타일로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아이디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스피커 아이디랑 비교를 하여서 이 그 현재 들어온 스피커 아이디에 대해서 좀 더 맞추도록 하는 로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휴먼 데이터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서 제스처 제네레이티드 된 제스처가 존재하게 되는데 둘의 동작의 유사성이 좀 더 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트리모다를 이용을 하여서 세 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또 진행을 하였고 또 이에 대한 결과로도 마찬가지로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하여서 각각의 어떤 사람들과 모션이 얼마나 닮았는지 또 퍼포먼스 또 그 스피치와 제스처 매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전에 있던 다른 제스처 생성하는 모션들과 비교를 하게 되어서 어떤 휴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드가 순위를 하게 되는데 특히 스피치 제스처 매치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포즈 메소드가 오히려 휴먼보다 더 유저 스터디가 좋게 나오는 등 어떤 이 트리모다를 이용을 하여서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이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테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상반신만 제네레이티드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데이터셋을 통해서 생성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데이터셋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게 이 지니어 챌린지 2022년도 데이터셋이 되게 됩니다. 우선 테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둘 다 마찬가지로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오디오, 모션이 쌍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고 우선은 테드 데이터셋의 이점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샘플들이 많고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까지 있는 점에 대해서 이점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이 샘플당의 길이가 약 5초에서 15초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좀 더 비교적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니어 챌린지 데이터셋은 수는 비교적 적지만 하나당에 1분에서 2분 정도로 좀 더 긴 샘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테드 데이터셋은 이 9개의 조인트의 3차원으로 27의 디멘션을 통해서 어퍼 바디만 표현을 한다면은 지니어 챌린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216의 차원으로 좀 더 상반신과 하반신도 표현을 하고 더 많은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지니어 챌린지 데이터셋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앞에서 테레 데이터셋보다는 지니아 챌린지 데이터셋이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과제에서 더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여기서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체 데이터셋을 하기 때문에 지니어 챌린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바디 모델로 심플 X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 216차원이 아니라 165차원을 가지는 데이터를 사용해 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진행을 했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챌린지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이 챌린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주얼리제이션을 하고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이 심플엑스 바디 모델에 맞는 차원을 뽑아낼 수 있는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즉 챌린지 데이터셋을 시각화한 다음에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하여서 이 포즈 이스티메이션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익스포즈를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익스포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존재하는 이점들이 그 익스프레시브라고 하여서 어떤 바디만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페이스 같은 경우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테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테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9차원이었는데 그 밑에 익스프레시브가 붙어서 더 많은 것을 늘어난 것처럼 이 익스프레시브 즉 손이나 헤드 부분이 붙게 되면은 그 차원들이 조인트들의 수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저 마찬가지로 그 익스프레시브 표현을 추출하는 대신에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그 익스프레시브를 진행하지 않은 것보다는 런타임이 좀 더 느리지만 그 외에 다른 익스프레시브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런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익스프레시브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익스프레시브를 할 수 있다는 점 중에서도 런타임이 가장 빠르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익스포즈를 포즈 이스티메이션으로 지정을 하여서 이 앞과 같은 과정들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익스포즈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프레임 바이 프레임을 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끊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즉 현재 이 지니어 챌린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주얼리제이션을 한 다음에 익스포드를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좀 더 스무딩을 해줄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 스무딩을 해준 결과가 어떤 이 떨림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정을 하고 완화를 시켜주는 주기 위해서 필터링을 거치는 단계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셋 구성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화를 하고 익스포즈로 포즈를 뽑고 필터링을 해서 스무딩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데이터셋들을 통해서 이 앞에서 나온 베이스라인의 모델들을 적용을 하여서 실험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한 결과 역시 현재 과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바가 텍스트만 이용을 하여서 텍스트를 입력을 받으면은 그 텍스트에 대해서 제스처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여서 그 제스처에 대한 즉 텍스트 투 제스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베이스라인 중에서 트리모달보다는 이 보다 앞에 말씀드린 텍스트 투 제너레이션 제스처 제너레이션을 베이스 모델을 하여서 즉 첫 번째 베이스라인으로 구축을 하여서 실험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 립싱크 뭐 이제 입술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정확히 입술 부분이 좀 움직이면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하였는데 정확히 이에 대해 조인트가 존재해서 벌어지는 형태는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텍스트에 관련된 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보면 네, 모션이 제스처도 돼 있지만 이제 뭔가 입술도 네, 그런 스피치가 나오면 이제 나오듯이 그런 식의 모양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네, 그 텍스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입모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그 뭐죠? 그러면 왜 그 입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좀 다시 한번 플레이해봐요. 움직이는 과정에서 명암 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스처를 하고 있으면서 그 입술도 하여간 제스처의 뭔가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뭔가 립싱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립싱크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려면 내 네, 생각에는 이 전체를 모션을 좀 스피치가 나오면서 스피치 시퀀스가 나오면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모션의 그 싱크가 되는 그런 거를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모션만 하면 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요 모션이 나오는 건 어떤 텍스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텍스트 네, 시퀀스가. 이와 같은 텍스트 시퀀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텍스트 시퀀스가 네, 이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This 단어 형태로 wide, 잘려서, 네, 그렇습니다. wide little bit, but I'm yet.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단어지. 네. 이게 무슨 어떤 문장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다이얼로그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어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모션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시퀀스로 만들어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의 시퀀스가 의미가 없는데 네, 그거에 따르는 모션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모션들을. 그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텍스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디스 와이드 이런 텍스트가 나오면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뭔가 객관적인 평가가 없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단어가 들어올 때 이 행동을 해야 돼가 같은 지표가 없어서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거는 그 특정한 단어들이고 이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네, 모션이 뭐 가장 많이 그런 이러한 모션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대화를 할 때, 그렇죠? 네, 그 어떤 다이얼로그 흐름이 있고, 네, 그 다이얼로그에 따르는 이제 그 모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병렬로 해서 네. 보여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아,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특정한 무슨 뭐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르는 그 모션이 같이 네, 돼야지만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무슨 네. 의미가 있나라는 거지 이게.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게, 즉,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꼭 다이얼로그만이 아니고 어떤 텍스트의 흐름이 있으면 그 아, 네, 네, 텍스트라는 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시퀀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에 이제 그 동시에 그 말에 이제 같이 흘러가는 이런 모션을 갖다 모션 시퀀스를 보여줘야지.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렬로 보여줘야죠. 그 텍스트 시퀀스하고 그거에 따르는 싱크가 되는 타임 싱크가 되는 모션. 아, 그 부분을 잘라서 생성을 해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습이 됐으면 네, 아무 그 어떤 텍스트 시퀀스를 특히 이제 네,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문장형의 네, 다이얼로그라든지 대화 네, 그러한 시퀀스를 입력을 하면 동시에 그 시퀀스가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모션도 네. 싱크가 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야지 이제 이게 그 실험을 한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본다는 얘기죠. 네. 그 데모도 작성을 했는데, 응. 그걸 가져오는 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대화 상황에서 그 실시간으로 채팅을 입력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그 지금 이제 요게 즉시 이제 하는 거,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네, 네, 적용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줘야지. 아,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건 작성을 지금 했는데 좀, 네. 가져오는데 제가 깜빡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부분을 그 다음은 저기 발표가 누구죠? 어, 다음 발표가 교수님 여기입니다. 연기 연구원이 저기 발표를 할 때 그 네. 다음에 좀 그 부분을 좀 발표하면 어떨까요? 근데 지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한번 찾아서 붙여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계속해요. 네. 네, 그래서 컨클루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스처 제네레이션에 대해서 주축을 차지하는 것은 테드 데이터셋이 주축을 차지하게 되고 이 또 테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상반신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태스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챌린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접근을 하게 되고 좀 더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상반신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션에 대해서 전체 풀바디에 대해서 제스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과제 태스크에 맞게 되지만 또 여기서의 문제점이 어떤 바디 모델의 심플렉스를 이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 데이터셋을 비주얼리제이션을 하고 여기에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흔들리는 떨리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네,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네,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리얼 타임으로 어떤 네, 채팅을 할 때 그러한 모션을 동시에 이제 어떤 저기 그 텍스트 시퀀스에 따른 그런 모션을 보여주는 게 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좀 찾아보는데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 PC에서 진행하는 데모 같은 경우는 그 채팅을 통해서 상대방이 채팅을 입력을 하면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제스처 제네레이션만 하는 부분만 있는데 우선 그 부분 괜찮아요. 꼭, 네, 그 아니, 부분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더라도 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제 뭔가 저기 하여간 발음을 했을 때 네, 그에 따르는 모션도 같이 동시에 보여주면 네,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 이제 필요로 합니다. 네, 한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질문 다 됐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은기 연구원 쪽으로 그 링크를 가면 되겠죠? 지금 다 나가서 여기서 나가서 네, 메일에 있는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로 들어가겠습니다.